미국이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중국만은 예외였죠. 미국의 대중국 총 관세율은 145%입니다. 그야말로 관세 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태연합니다. We'll see what happens with China. We would love to be able to work a deal. I have great respect for President Xi. He's been, in a true sense, he's been a friend of mine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 think that we'll end up working out something that's very good for both countries. I look forward to it. 박창진 부대변인님, 말은 이렇게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 두 나라는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우선 우리 국가의 최고의 우방 국가 중에 하나인 미국이 지금 트럼프 2기 체제 하에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우리 파면당한 윤석열 정권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외교로 인해서 우리 국익이 얼마나 손상되는 과정을 봤는지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국익 중심의 이제 미국의 이런 그 외교적 정책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이 다면적인 외교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되 그것이 관계성에서의 모호함이라든지 관계성에서 복잡함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 국민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부대님 말씀 중에 또 이렇게 국민의힘을 또 언급을 주셔서 제가 반론권을 안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 비판을 할 때 좀 통계나 어떤 수치, 객관적인 팩트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파면이 된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잘한 게 있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미 수출이 대미 흑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대 흑자를 보인 게 작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아니고요. 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판을 하려면은 어떤 면에서 그리고 중국의 CC하고 대만의 CC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서 미국 초에서 바라보는 그 불안한 시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외교, 안보, 통상 모두 다 엮여 있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는 홀로 독립된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SNS에 올린 글이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 유예가 중국 덕분이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서 올렸어요. 구부장님, 굳이 한글로 번역해서 올린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은 한국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의지가 있겠죠. 한국어로 써 있으니까 한국 사람 누구나 읽어보고 그 뜻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배려가 조금 아쉽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썼다라는 것은 그건 강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90일간의 이 관세 유예가 중국이 굉장히 맞섰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두 번이나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호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요구가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주한 대사라면 한국민의 어떤 정서를 좀 더 감안한 이 글쓰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미중의 싸움에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양쪽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장 변호사님, 사실 우리는 둘 다 잃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모두 이 한국의 시장과 관련해서는 연관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일방적으로 외교 노선을 채택하거나 통상 노선을 가져가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중국에서도 왜냐하면 한국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좀 비토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의 전제로 삼기 위해서 사실상의 이런 한국어로 번역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발표하기 3시간 전에 SNS로 매수를 하라라는 메시지를 했는데요. 저기 보이는 DJT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니셜이기도 하지만 트루스 소셜의 모기업인 트럼프 미디어의 종목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 대변인님, 사실 이게
이게 시장 조작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였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미국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관세 정책 하나를 발표했을 때 어떤 특정 목적, 특정 품목이나 어떤 산업의 어떤 제품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측면에 있을 때 본인이 앞서 몇 시간 전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도덕적인 걸 떠나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또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비축하겠다 얘기하면서 비트코인하고 뭐 이더리움 5개 종목을 또 특정을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참 이분은 따로 돈 번다면 진짜 잘 많이 벌 것 같아가지고 뭐 부럽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게 과연 가능할까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미중의 무역 갈등,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미중이 첫 통화를 하고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협상에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90일 동안 유예를 하기는 했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구부장님, 우리가 여당이 들어서든 야당이 들어서든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네. 지금 플랜 A부터 플랜 Z까지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책을 세워놔야 됩니다. 이건 여야 어느 지도자가 그 차기 국정 그 컨트롤 키를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여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익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여야를 뛰어넘어서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과 우리 경제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